안녕하세요. 데빌스토크 이영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즌 너무 아쉬웠던 반더베이크에 대한 전망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반더베이크, 링크업 플레이어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기대를 받으며 올트래포드로 입성한 반더베이크. 하지만 리그 적응 및 폼 저하로 인해 여러 매체에서 시즌 최악의 영입으로 선정되었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전 그의 가능성을 시즌 마지막에 봤습니다. 제가 본 그의 가능성, 리그 마지막 경기 분석으로 함께 보시죠. 리그 38라운드 울버햄튼 원정, 그 주인공은 데뷔골을 기록한 엘랑가였습니다. 당시 유로파 결승을 앞둔 맨유는 전원 로테이션을 가동했으며 반더베이크는 마티치와 함께 3선으로 기용되었죠. 데뷔골 기록 및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엘랑가가 맨 오브 매치로 선정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반더베이크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원터치로 브랜든에게 전달 후 빈 공간을 쇄도하는 반더베이크. 볼을 전개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같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인데요. 지금 장면처럼 반더베이크는 원터치 패스 후 전방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밀집된 양팀의 선수들, 패스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틈새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반더베이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상대는 3백을 쓰기 때문에 지금처럼 3선이 가세하지 않으면 수적 열세에 몰리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풀어준 것, 그게 반더베이크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죠. 상대 압박 사이로 들어가서 링크업 플레이를 해주는 반더베이크. 이런 움직임 및 패스로 측면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침착한 터치 및 탈압박으로 마티치에게 볼을 전달하는 반더베이크. 그가 끌어들인 상대 선수 때문에 중원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지금 장면은 세트피스 후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빠르게 상대를 압박하여 볼을 탈환합니다. 이후 이어진 숏 카운터에서 반더베이크는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죠. 전력 질주로 간격을 좁히고 상대 틈새로 빠르게 쇄도하는 반더베이크. 마타가 그에게 좋은 패스를 주지만 터치 미스로 볼을 내주고 맙니다. 하지만 상대 수비 입장에선 후방의 선수가 페널티 박스까지 쇄도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우며 상황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PK를 허용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3분 뒤 지속적으로 박스로 침투하던 반더베이크는 결국 PK를 얻어내며 맨유 리그 마지막 득점에 도움을 기록합니다. 단순히 침투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패스 앤 무브까지 활용하며 적재적소의 위치, 타이밍으로 인상적인 링크업 플레이를 보여줬죠. 이런 요인이 인상적인 건 그가 맨유의 고질적인 문제, 우측 활용 문제를 이겨내고 여러 찬스를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약점으로 지목된 전진성 부족과 템포 적응의 어려움에 의한 탈압박 또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인데요. 수비 후 망설이지 않고 전방으로 찔러주는 모습도 보였으며 퍼스트 터치로 상대를 벗겨낸 후 과감하게 전진하여 2선으로 가세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도 퍼스트 터치에 앞서 등지는 플레이로 상대를 벗겨낸 후 전방으로 공을 전진시켰죠. 시즌 마지막 경기이긴 하지만 EPL 템포에서도 탈압박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그는 좋은 습관까지 보여주며 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TV를 보고 있는 관전자 입장에서 11시 방면을 살피는 반더베이크. 볼을 받기에 앞서 주변을 살피는 플레이를 계속 반복하고 지금은 다시 5시를 보고 있죠. 이후 다시 11시를 보며 동료의 위치와 상대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맨유가 공을 후방으로 돌린 상황, 반더베이크는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죠. 비드한 빌드업 과정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이런 습관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볼을 소유한 파비오 실바를 확인한 반더베이크. 순간 뒤를 돌아 본인 뒤에서 쇄도하는 선수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후 본인에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11시 방면을 다시 체크하죠. 그러고 볼이 있는 파비오 실바 측을 다시 보는 반더베이크. 이런 습관이 평소 그의 뛰어난 오프 더 볼을 보여주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비 가담 장면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마티치와 텔레스가 상대 선수에 의해 끌려 나온 상황, 여기에 맨유의 두 센터백도 상대 투톱에 의해 묶인 상황입니다. 상대의 더미 플레이로 인해 텔레스가 무력화되고 마티치 또한 속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 튀양제브가 빠르게 마티치의 뒤를 커버하려고 가고 반더베이크는 그런 튀양제브의 공간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주변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습관, 그를 통한 동료 및 상대의 위치 파악 등으로 반더베이크는 탈압박뿐만 아니라 수비 진영에서의 커버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변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습관과 여전한 오프 더 볼,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준 템포에 대한 적응까지 반더베이크는 후방부터 동료들을 이어주는 플레이가 확실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시즌 최악의 영입으로 선정되며 실패한 줄 알았지만 적응 완료 후 리그 정상급으로 거듭난 프레들의 전례처럼 반더베이크 또한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의 다음 시즌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이든 산초의 합류. 제이든 산초는 반더베이크의 도약을 위한 키맨으로 그 둘의 시너지는 최상일 것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다음 칼럼에서 이어가죠. 다른 이해관계들과 함께 말이죠. 오늘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칼럼 반더베이크와 산초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빌스토크 이영렬이었습니다.